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삼성 인공지능 칩도 1위 도전. NPU 너도 내 거야.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힘이 되오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삼성 인공지능 칩도 1위 도전. NPU 너도 내 거야. 그 배경으로는 삼성의 NPU 신경망 처리 장치의 기술 육성에 있습니다. 한번 봐보겠습니다. 삼성이 2030년까지 NPU 신경망 처리 장치의 사업 인력을 200명에서 2000명까지 규모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즉 10배로 확대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것은 차세대 NPU를 육성을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냥 NPU 그러면 모르겠죠. 그러면 NPU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볼게요. NPU는 한국말로는 신경망 처리 장치입니다. 영어로는 어떻게 되냐면 Neural Processing Unit라고도 하죠. 이것은 딥러닝 알고리즘을 연산을 최적화된 프로세스고요. 수천 개 이상의 연산을 동시에 처리하는 병렬 컴퓨팅을 효율적으로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천 개의 연산을 동시에 처리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CPU는 순차적으로 처리한다. 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 비교를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그림을 두 개를 보여드릴 건데 첫 번째 그림. 이 소스 코드가 있어요. 그 코드가 1, 2, 3, 4, 5, 6, 7, 8, 9, 10 블라블라블라 해서 1000개까지 있다고 그래요. 이게 전부 다 모여서 Neural Representation 여기로 표현이 돼서 다시 NPU로 들어가서 이것을 각자 어떤 기능으로 할 건지 CPU로 할 건지 GPU로 할 건지 FPGA로 갈 건지 이거를 분배를 시켜주는 거예요. 이것이 NPU입니다. 그러면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사람하고 NPU하고 무엇이 차이가 있나? 사람하고 NPU하고 그러면 사람은 오감이 있죠. 그리고 오감을 통해서 그 느낌이 어디로 가요? 뇌로 가죠. 이 뇌로 가서 행동을 만들어주게 하는 것을 이게 사람으로 표현이 되고 NPU는 오감이 소스 코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코드가 들어와서 어디서 처리한다? 이게 NPU에서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NPU는 곧 뇌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정확한데요. 뇌처럼 정보를 학습하고 처리하는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학습해서 판단할 수 있는 인공지능 등에 접목되기 때문에 AI 칩으로도 불리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CPU하고 NPU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냐라고 더 깊이 들어가서 봐본다면 CPU 같은 경우는 공통점이죠. 공통점을 한번 볼게요. 공통점을 보면 모든 데이터를 처리하는 능력이 있다. 그런데 CPU는 순차적으로 처리하고 NPU는 동시다발적인 행렬 연산을 한다. 즉 여러 개의 연산을 실시간에 처리하는 게 NPU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데이터를 처리한 능력은 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순차적으로 처리하냐 동시다발적으로 처리하냐의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NPU가 차세대 프로세스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져 가는 거죠. 지금껏 삼성은 NPU를 탑재를 거의 안 시키고 이번에 새로 나온 S10에 들어갔던 엑시노트는 그 NPU를 장착을 시켰지만 그 전까지는 NPU를 장착을 안 시켰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에 대해서 조금 속도가 뒤처진다는 말이 많았었는데 이 NPU를 장착을 시키면서 속도가 약간 더 높아졌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쨌든 NPU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스스로 학습하여 최적의 값을 도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축적된 데이터입니다. 이게 데이터가 누적이 돼요. 스스로 하나하나를 처리하는 게 아니라 누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적의 값을 도출하는 거죠. 이러한 이유로 딥러닝에 최적화된 기술이 되고요. 우리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봤죠? 알파고하고 이세돌 교단하고 바둑을 둘 때. 이때 사용된 게 NPU입니다.
우리가 사용 분야를 한번 보면요. 모바일에서부터 데이터 센터까지 다 사용이 돼요. 그래서 구글이 이걸 굉장히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먼저 중점적으로 볼 거, 삼성은 지금 스마트폰용 NPU를 집중적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스마트폰 NPU로부터 한번 볼게요. 이것은 영상, 음성 기반 등의 기반 기능에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증강현실, AR과 가상현실, VR에서 좀 더 매끄러운 사용자가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NPU입니다. 그 예를 들어볼게요. 사진을 찍을 때 한번 보면 사진은 사람하고 사물하고 배경이 있죠. 이 사람, 사물,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이것을 모두 다 분석을 해버려요. 분석을 해서 주변을 또 인식하고 이것에 최적화된 설정으로 촬영을 하게 만드는 게 NPU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의 NPU의 현재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이거 삼성전자는 지금 NPU의 아주 후발주자입니다. 뭐 지금 거의 초창기에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게 거의 정확하죠. 그런데 NPU는 지금 몇 년 동안 누적된 게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포션으로 보면 이거는 초창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개발하는 업체가 있겠죠? 먼저 개발하는 업체에서 한번 알아보는데 첫 번째, 애플이 제일 먼저 들어왔습니다. 애플이 제일 먼저 들어왔고 그 다음에 하이실리콘이 들어왔고 구글이 들어왔는데 구글에서 많이 꼽히었죠. 그러면 삼성전자의 NPU에 대해서 진행을 한번 볼 건데요. 엑시노스 9610에서 처음 탑재를 해서 선보였어요. 그리고 엑시노스 9820에서 일부 기능을 더 많이 집어넣었어요. 그래 지금 점점 발전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이 제품에서는 엑시노스 9820에서는 SoC 안에 독자 NPU를 탑재를 해서 더 많이 발전을 시킨 겁니다. 그러면 엑시노스 9820에서의 NPU의 의의를 한번 보겠는데요. 기존 클라우드 서버와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수행하던 인공지능 연산을 기기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 그러니까 클라우드 서버에서 데이터를 주고받았었는데 그 전에서는, 그런데 그 기능을 기기가 스스로 할 수 있게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들었던 게 엑시노스 9820의 NPU입니다. 더 발전을 한 거죠, 그전보다. 그러면 이것을 더 발전시키겠다는 게 지금 삼성전자의 입장이고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원하는 NPU의 미래에 대해서 더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사람 두뇌 수준의 정보 처리와 인식까지 성장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삼성전자가 원하는 NPU의 미래입니다. 이를 통해서 뉴로모빅의 프로세스로 확대를 시키려 하는데, 여기서 뉴로모빅 모르시겠죠? 뉴로모빅이라는 것은 식물학적 신경 네트워크를 모사하는 기술인데, 말하자면 이거 뉴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몸속에 안인 뉴런을 통해서 이 감각이 팍 올라오는, 그러니까 오감이 딱 뉴런을 통해서 이게 감각이 오잖아요. 이런 것을 모사하는 기술로 발전시키려고 하는 게 삼성전자가 원하는 NPU의 미래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NPU의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보면요. 현재는 모바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장으로 갈 생각이고요. 그리고 전장, 데이터 센터, 사물 인터넷. 여기 전장 같은 경우는 자동차라고 거의 보시면 거의 맞고요. 그러면 이 네 가지를 순차적으로 확대를 한다. 제일 처음에 모바일 적용했고, 그 다음에 전장,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4차 산업혁명의 꽃이라는 사물 인터넷까지 이렇게 간다고 했습니다. 추후 활용 방안은 이렇게 되죠. 이거 네 가지를 끝낸 다음에 추후 활용 방안은 NPU를 탑재한 차량용 SoC를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그리고 이것은 In-Vehicle Infotainment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 자율주행 자동차가 되는 거죠. 자율주행 자동차에 이걸 활용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 활용 방법이 있는데 딥러닝 전용 NPU도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의 빅데이터 처리 성능을 높이려고 하는 게 삼성의 추후 활용 방안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AI 연산을 강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NPU 시장의 미래에 대해서 이게 박냐 안 박냐 한번 보는데 2018년도 현재는 작년이죠. 2018년도 작년에는 84억 달러, 약 10조 원의 매출이 있었어요. 전체적으로 시장이. 그런데 2023년까지는 343억 달러, 약 40조 7천억 원으로 시장이 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 이게 계속 발전을 해 나갈 겁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점점 편해지려고 생각하고 우리와 비슷한, 사람과 비슷한 컴퓨터가 발전됐으면 좋겠다. 아니면 사람과 비슷한 로봇가 발전됐으면 좋겠다. 그런 거에 가장 핵심적인 기반이 NPU가 되기 때문에 이게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기도 하고요. 물론 5G가 중요도 하고 이 5G하고 그래서 삼성은 5G 네트워크 시스템도 그리고 NPU 시장도 이렇게 발전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는데 이게 삼성에서 인터넷 지능 반도체 시장 전망 이렇게 해서 보시면 2018년도는 43억 그리고 2023년도에는 343억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되는 거죠. 여기 그림에서도 보면 인공지능 반도체 활용 분야, 차세대 스마트폰, 자율주행차, 헬스케어, 지능형 개인 비서, 스마트 팩토리 로봇, 스마트 시티, 스마트홈, 마지막에 스마트홈까지 이렇게 되면 4차 산업혁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삼성이 또 하나 생각하고 있는 게 기술력을 갖춘 반도체 기업 인수도 타진을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NPU는 핵심 반도체. 지금 램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는 핵심 반도체가 될 거고요. 그리고 기술 구현이 지금 초기 단계라 너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M&A 뿐만 아니라 인수합병도 추진할 수 있다고 이 분야의 삼성전자에서 지금 공식적인 오피셜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현재 삼성이 글로벌 연구기관과 협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5월에는 종합기술원 몬트리올 AR랩을 캐나다 밀러 연구소로 확장 이전을 했는데 여기서 몬트리올 대하고 맥길대 여기 다 캐나다에 있는 대학교예요. 여기 다 몬트리올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몬트리올 대하고 맥길대의 연구진과 협업을 하고 있고요. 국내 대하고 협력은 하고 있는데 2017년부터 하고 있대요. 뉴럴 프로세싱 연구센터를 통해서 국내 대학과 인공지능 관련 공동 연구를 지금 하고 있답니다. 강인엽 삼성전자 시스템 LSI 사업부 사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딥러닝 알고리즘의 핵심인 NPU 사업 강화를 통해 앞으로 다가올 AI 시대에서 주도권을 잡겠다. 그리고 향후 차별화된 기술과 글로벌 기관과의 협력, 핵심 인재 영입 등을 통해 혁신적인 프로세스를 선보이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한국으로 올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게 문제인데 삼성전자라면 혹시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NPU가 되게 대세가 될 것이고 물론 CPU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CPU하고 같이 시스템 온칩으로 한꺼번에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같이 발전을 하겠지만 NPU가 나중에 시장의 대세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어쨌든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